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장보다 한 발 빠르게 시작합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조수빈입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프리마켓 상황 그리고 개장 직후 시장까지요.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신호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상승 시그널 포착해 가시죠. 간밤에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반등에 성공했고요. CPI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빠르게 완화되면서 내년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졌고요. 국채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론이 예상치의 큰 폭으로 상회한 실적을 내놓았고 또 향후 가이던스 또한 좋게 내놓으면서요. 10% 넘게 급등세 마감했고요. 슈퍼사이클에 대한 또 반도체 쪽의 기대감을 다시 한번 반영이 됐습니다. 오라클 충격을 마이크론이 감싸주면서 반도체 그리고 AI 기술주를 필두로 강세 흐름 나타났고요. 그 밖의 종목들은 빠르게 부진한 순환매 특징을 보여줬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국채 유가는 이틀째 상승했는데요. 전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다시 한번 4천선을 내주었습니다. AI 버블론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마이크론의 실적을 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의 분위기를 크게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나마 SK하이닉스가 상승하고 SK스퀘어도 동반 상승세 나타났고요. 또 어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오후장에 들어서 보합권으로 올려 세우면서 낙폭을 그래도 줄였습니다. 계속되는 고환율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외국인의 수급 부재한 가운데 어제장에서는 LG 엔솔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포드와 체결했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이 해지되면서 8% 넘게 급락했고요.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단 또 화학주들까지 투심이 위축됐습니다. 어제 신규 상장주 알지노믹스가 따따블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 일부 종목들도 상승 모멘텀 받아갔고요. 삼성 에피스 홀딩스도 확실히 시장이 쉬어갈 때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제약바이오, ABL 바이오라든지 에이프릴 바이오도 동반 강세 마감했고요. 어제장에서는 스페이스 X 상장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관련주들 테마가 들썩였던 날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BOJ 금리 인하가 있는데요. 기존 금리 0.5%에서 0.75% 금리 인상은 거의 시장에서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일부가 청산될 수 있는 만큼 이 일정들 소화하면서 국내 증시에서 어떤 영향 끼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든든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에서는요.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또 개장 상황까지 여러분 곁에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빠르게 여러분께 중요한 시그널들만 포착해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방송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팍스 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바로 나오고요. 그 부분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하단에 또 지금 네모난 박스 준비해놨는데 QR코드 스캔하시면 빠르게 저희 팍스 경제TV 채널로 연동돼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희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도 함께 해주시면서 실시간 장중 대응 전략도 세워가시길 바랄게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지난 방송도 다시 보기 클립으로 올려놓았으니까요. 놓친 방송도 꼭 다시 보시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어제 국내 증시 분위기 어땠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라영 캐스터 전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소라영입니다. 코스피 또 한 번 4천선을 이탈했습니다. 정말 종잡을 수 없는데요. 곧 있을 BOJ와 같은 글로벌 이슈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짙어진 하루였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함께 체크해보시죠.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일제히 파란불 키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보시죠. 코스피 1.53% 강하게 내린 3,994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4천선을 다시 회복하나 싶었는데요. 4,000피 다시 반납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시죠. 코스닥 1.07% 내린 901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체크해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같은 양상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팔아치우는 가운데 개인 홀로 사자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핫이슈 두 가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핫이슈 바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소식입니다. 일본은행이 내년부터 금리를 계속 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금리를 0.25% 올려 0.75%로 만드는 건데요. 이는 30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입니다.
일본은행은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데요. 여전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 금리가 현저히 낮아서 경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또 일본에서 엔화가 약해져서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더 올라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일본 경제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 오후에 발표될 기자회견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전망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두 번째 이슈, 고환율의 장기화와 정부 외환 규제 완화 소식입니다. IMF도 아니고 지금처럼 1,400원이 뉴노멀이 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실 환율이 오르는 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내용인데요. 하지만 1,500원 선은 절대 넘으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외환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달러 가뭄을 해결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은행들의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내년 6월까지 유예하고요. 외국계 은행들의 선물환 포지션도 높여 달러를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수출 기업들은 운전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통합계좌 제도와 증빙 서류 규제 완화로 투자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달러 유입을 늘리고 환율 안정과 환해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이 주목한 이슈 두 가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반도체 섹터입니다. 마이크론은 이미 예상보다 더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시장은 이미 이를 선반영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차익 실현 매물 대거 출회되면서 외국인 매도 압박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또 일본 BOJ 금리 결정을 앞두고 시장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렇게 보시듯 파랗게 겁에 질린 장이 연출됐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소폭 오른 가운데 삼성전자 0.28%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있어 파란불 켜졌습니다. 네, 다음은 2차 전지 섹터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포드와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 해지로 주가는 꽤나 많이 하락했는데요. 바로 8.9% 급락했습니다.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도 영향을 받으며 하락세 보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섹터입니다. 네, 현대차 1.22%, 기아 0.91% 떨어졌습니다. 이렇듯 전반적인 시장의 불안정성과 2차 전지 업종의 악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바이오 섹터의 하락이 굉장히 두드러지는데요. 에코프로 형제주 큰 낙폭을 그렸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7%, 에코프로도 4.74% 급락했습니다. 알테오젠, ABL 바이오 등 일부 바이오주는 상승했지만요.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가져갔습니다. 지금까지 업종별 흐름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두 개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특징주 바로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미국 포드사와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 소식에 주가가 7%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번 하락은 포드가 전기차 사업 축소를 결정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과의 9조 6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해지한 결과인데요. 포드는 F150 라이트닝 생산 중단과 차세대 전기 픽업 트럭 개발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계약 해지가 LG에너지솔루션의 중장기적인 매출과 수익성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2차 전지주 전반도 약세 보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어제 5.9% 하락하며 39만 1,0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특징주 바로 알지노믹스입니다. 알지노믹스는 RNA 편집 기술을 가진 회사인데요. DNA를 건드리지 않고 RNA만 건드려서 유전병을 치료하는 기술을 가졌습니다. 특히 미국의 일라이릴리와 1조 9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 기술 검증을 완료한 후에 유전성 난청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술도 이전했습니다. 알지노믹스는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인 22,500원 대비 300% 상승한 9만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따블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두 개 만나봤습니다. 네, 다음은 시장이 주목한 AI 시그널 두 가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시그널입니다. 바로 반도체인데요. 마이크론이 발표한 실적이 아까 말씀드렸던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마이크론은 AI와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주면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특히 HBM과 같은 고급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강한 상황입니다. 2026년 회계연도 1분기 매출은 136억 4천만 달러, 작년보다 57% 증가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린 건데요.
마이크론 CEO는 메모리는 이제 AI의 필수적인 기술로 제품 성능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산이 됐다며 HBM4와 같은 고급 메모리의 공급 계약을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메모리 시장의 규모는 2025년 350억 달러에서 2028년 1000억 달러로 아주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기대감도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창업 투자입니다. 미래에셋그룹이 스페이스X에 2억 7,80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이제 막대한 수익을 맞이할 기회를 잡게 됐는데요.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만든 우주 개발 기업으로 내년 하반기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장 후 기업 가치가 수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래에셋은 수익을 엄청나게 챙기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스페이스X 외에도 세미파이브와 몰로코 등 상장 대기 기업들에도 투자했죠. 이들 기업의 상장도 예고되면서 미래에셋은 이제 수백억 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업 투자는 단순히 자금을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투자해 대박을 터뜨릴 기회도 크다라는 거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주목한 AI 키워드 두 가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빨간불 켜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주 화려한 부활인데요. 아무래도 마이크론의 호실적에 거기에 11월 CPI 지표가 예상치보다 0.4% 낮게 나오면서 또 한 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효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세한 지수 함께 체크해 보시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0.14% 소폭 오른 47,951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38% 강하게 올라줬고요. S&P 500 0.79% 오른 6,774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대형 기술주 이른바 M7 전반의 강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살펴보시면요. 엔비디아 2% 안팎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마이크론발 반도체 훈풍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6% 강하게 올라주면서 AI와 클라우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알파벳과 메타 여기서 2%의 안팎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광고 업황 기대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아마존 역시 2%대 강세 보이면서 소비와 클라우드 양쪽에서 투심을 동시에 자극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3.45% 급등했는데요. 스페이스X에 대한 상장과 그리고 무인 택시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는 통신 서비스와 유틸리티, 기술 섹터 모두 1% 이상 상승했고요. 반면 에너지 부분은 1.42%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업종별 흐름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CPI가 21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시장에 한번 큰 충격을 줬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BLS가 지표를 수정한 게 아니냐라는 시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일 발표될 PCE가 더 중요하다라고 다들 입을 모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바로 장전 전략이겠죠. 저희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도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소라영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는 모처럼 악재보다는 호재가 좀 우위를 점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플러스권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날 반도체 업체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고요. 또 앞으로 탄탄한 실적 전망까지 같이 발표를 하면서 AI 회의론이 후퇴한 것이 증시 상승세를 크게 이끌었습니다. 다우지수 0.14% 플러스권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1.38% 오른 채 23,000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가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해주면서 0.79% 강세 마감됐습니다. 일단 연준의 내년 추가 금리 인하 명분도 강화가 됐습니다. CPI까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월가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빅스 지수도 0.75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일단 마이크론의 실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분기 매출 그리고 EPS 모두 다 시장 예상치를 가볍게 뛰어넘었고요. 이번 분기 매출 역시 시장 전망을 압도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6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특히 내년 생산 물량이 이미 완판됐다고 밝히면서 엔비디아에도 이 같은 소식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아갔습니다. AI 칩 여전히 없어서 못 판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고요. 특히나 모건 스탠리는 현 상황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진짜 슈퍼 사이클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도 잇따라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요. 간밤에 10% 넘게 급등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히트맵 통해서 주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1.87% 강세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론의 HBM 전량 판매 소식에 이렇게 같이 호조세 입었고요. 또 AMD, TSMC도 각각 1.49% 그리고 2.79% 플러스권 마감됐습니다. 브로드컴도 1.14% 플러스권이고요. 반면에 델과 HP가 반도체 칩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이 투입 비용이 증가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3% 넘게 델이 빠졌습니다. 오클로도 이제 뉴스케일 파워와 같이 AI 기술주들을 필두로요 상승 마감했고요. 테슬라는 전 거래일에
빠졌던 낙폭을 일부 만회했습니다. 차량 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FSD 그리고 로봇,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요. 3.45% 급등 마감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은 일라이릴리 홀로 1.45% 플러스권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긍정적인 임상의 상승 마감됐고요. 나머지는 보합권 등락세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주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애플도 상승 마감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글로벌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볼게요. CPI가 간밤에 발표가 됐습니다. 정확한 수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왜곡된 수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데이터 공백을 감안해서 10월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라고 명시를 했고요. 9월부터 11월까지의 2달간의 이 변동폭을 기준으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 결과는 헤드라인 수치는 전년 대비 2.71%, 그리고 근원 물가지수는 2.62%로 발표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일각에서는 주거비가 2달간 불과 0.2% 상승한 점을 놓고서 10월의 주거비 상승률을 사실상 0%로 가정해서 처리했다라는 이 부분을 물가 둔화가 실제보다 가장 과장되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제기가 됐고요. 또 여기에 11월 수치 또한 추수감사절 할인이 높았던 시기를 위주로 데이터를 수집한 점도 신뢰도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러한 좀 통계적 불확실성 그리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감안하면서 패드워치에서 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소폭 상향하는 것에 그쳤다라는 점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실 테지만요.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할게요. 고용 보고서도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4천 건으로 집계되면서 지난주보다 13,000건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망치를 하회하는 수치인 건데요. 최근 몇 주간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추수감사절 연휴 영향으로 시소처럼 계속 오르내리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미 통계당국은 연휴가 낀 기간에 정확한 이 데이터 집계가 어려움이 있음을 항상 강조해 왔던 만큼 이와 같은 영향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AP통신은 노동시장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긴 호흡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아직은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또 말을 전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입니다. 마리화나 통제 물집법상 스케줄 1에서 스케줄 3로 통제를 완화하도록 지시하는 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1급에는 헤로인, LSD 등 중독 위험이 높은 마약이 포함되어 있고요. 스케줄 3에는요, 케타민 그리고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 남용 위험이 있더라도 의학적으로 효용이 인정되는 마약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자 의사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용 마리화나와 CBD 연구를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는데요. 틸레이 그리고 오로나 캐나비스 등 관련주들이 트럼프의 관련 규제 완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라는 소식에는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장중에 매물을 소화하면서 변동성을 조금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행정부 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뉴스에 팔아라라는 이런 또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틸레이는 4% 넘게 빠졌고요. 오로나 캐나비스도 3.41% 마이너스권 나타났습니다. 이날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준의 차기 의장이죠. 후보자를 향후 몇 주 내 발표하겠다라고 밝혔고요. 후보군은 그 전에 계속 발언에 됐었던 케빈 2명의 후보를 제외하고도 또 추가로 2명이 더 있다라고 밝히면서 3명에서 4명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참고하면 좋을 포커스 종목 탑3 준비를 해봤고요. 프리마켓 흐름과 이슈를 기준으로 오늘 장에서 한 번쯤 체크해 볼 만한 좋은 종목들 3가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도우인시스인데요. 도우인시스 어제 장에서 굉장히 급등 마감을 했죠.
갤럭시 Z 폴드 2부터 폴드 7까지 북타입 폴드 모델용 울트라신 글라스입니다. 초박형 강화 유리를 전량 단독 공급하고 있는 회사죠.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 그리고 풍부한 양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 시장 성장 가속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추후에는 구글 그리고 중국까지 아이폰까지 애플까지 성장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키움증권에서는 도우앤시스의 내년 연간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각각 32% 늘어난 1,779억 원 그리고 111% 성장한 97억 원으로 크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의 고성장세에 힘입어서 가파른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전망세를 내놓고 있고요. 어제 장에서도 24% 넘게 급등하는 흐름 보여줬는데 종가는 17% 상승한 26,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다만 프리마켓에서는 3% 하락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오름테라퓨틱입니다. 오름테라퓨틱이 1,450억 원 규모의 전환 우선주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임상 단계 진입을 앞둔 주요 파이프라인을 진전시키고 또 신규 페이로드 개발과 함께 종양학을 넘어서요. 다양한 질환 영역에서 차별화된 신약 후보를 창출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어제 정규장에서는 소폭 하락했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8% 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시간외에서 11%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름테라퓨틱 종목은 현재 차트에서 굉장히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 꽤 높아 보이는 자리지만 그래도 이런 1,450억 원 규모의 전환 우선주 투자 유치 이슈가 있는 만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지노믹스라는 종목 준비를 해봤고요. 어제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한 종목이죠. 상장 첫날 개장과 동시에 땄따블을 기록을 했습니다. 알지노믹스는 차세대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유전자 가위 기술처럼 유전자 원본인 DNA를 수정하는 방식이 아니라요. 이 회사는 사본, RNA를 교정해서 리스크를 확실히 낮출 수 있다라고 합니다. 상장 전부터 일라이릴리에 1조 9천억 원 규모의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술력을 검증했던 그런 회사기도 합니다. 일라이릴리는 전 임상 개발과 상업화를 담당하고 알지노믹스는 단계별 마일스톤 그리고 로열티를 수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이 릴리를 통해서 매출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실적 개선감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하반기 큐리오시스 그리고 에임드바이오 이런 바이오 기업이 신규 상장을 하면서 땄따블에 성공을 했습니다. 신규 상장주들로 최근 들어서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도 잘 체크해 보셔야 하겠는데요. 그중에서 특히나 알지노믹스의 경우에는 기관 의무 보유 허가률로 74.3%로 올해 새내기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유통 가능한 물량이 25% 수준이고요. 현재도 1,000만 주의 물량이 쌓이고 있으면서 매수 수요를 입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앞으로 유통 가능한 물량이 늘어나면서 주가 변동성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념하셔야겠고요. 3개월 뒤 유통 물량이 현재 3배로 많아지게 되는데 일라이릴리와 손잡은 이 알지노믹스가 기술력으로 잠재적 매도 물량을 이겨낼 수 있을지 이 또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장전에 참고하시면 좋을 종목 3가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개장 이후에 3가지 종목들 어떤 흐름 나타내는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는 잠시 화면 만나보고 와서 개장 상황으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 양대시장 문 활짝 열었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이고요. 오늘도 종목들 빠르게 따라가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갭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지수 분위기 상황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상황입니다. 현재 9시 2분 7초 지나가고 있고요. 전일보다 1.3% 오른 채 4,04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4,000선을 회복해주는 흐름 나와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지금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0.47% 오른 채 90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외국인의 수급은 양시장에서 모두 부재한 가운데 그래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1,900억 원 넘는 물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먼저 거래소부터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홀로 26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개인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합니다. 900억 원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은 700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도 매도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현재 1위부터 15위까지 LG 에너지솔루션 종목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모두 빨간불입니다. 미증시 영향으로 지금 확실히 시장이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반도체 투톱 보시면 모두 다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9% 플러스권이고요. SK하이닉스의 상승세가 더 강합니다. 2.5% 상승입니다. 반면 LG 에너지솔루션 약보합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급락세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락폭이 어제에 비해서 크진 않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나타나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0.6% 상승입니다. HD 현대중공업입니다. 0.6% 상승 곡선 그려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AI 기술주들을 따라서 원전주들 미증시에서도 강하게 올랐던 만큼 오늘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1.7% 상승 곡선 그려내고 있습니다. KB금융도 1.13% 플러스권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2%대 강세 흐름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3%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SK스퀘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합니다. 2.75% 상승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분위기 살펴보시죠. 알테오젠 보합권입니다. 어제는 좀 반등하는 흐름 보여주더니 오늘은 보합권 유지하고 지금은 또 바로 하락 전환하고 있네요. 약 보합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BM은 0.65% 하락이고요. 에코프로 1% 넘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ABL바이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는데 상승폭이 매우 소폭입니다. 약 강보합권 나타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 플러스권, 코오롱 티슈지는 2% 넘는 상승입니다. 리가켄바이오 약보합권 나타나고 있고요. 펩트론 1% 넘게 거의 2%에 가까운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 1.5% 상승이고요. 에임드바이오 오늘은 약합니다. 0.8% 하락입니다. D&D 파마텍 오늘은 0.11% 플러스권이고 9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동반하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파마 리서치 오늘은 쉬어가네요. 0.27% 지금 마이너스권입니다. 오늘도 어제 상장했었던 제가 방금 알려드렸던 신규 상장주가 다시 상한가를 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RG도믹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코스닥 시장까지도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어제는 2차 전지주들 굉장히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오늘은 그래도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낙폭이 어제보단 크지 않지만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권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 투톱은 미증시 영향 그대로 받아서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도 어제는 알테오젠 강했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 ABL바이오도 어제처럼 강세를 또 이어나가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 개장 상황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 주도하는 트렌드 섹터 4가지 또 알기 쉽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허유진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전달해 주시죠.
네, 캐스터 허유진입니다. 어제 시장도 다소 아쉬웠습니다. 오라클의 어닝 쇼크로 인해서 AI 회의론이 다시금 부상했고요. 따라서 미국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도 낙폭을 보였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빠졌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천선을 붕괴하는 흐름을 나타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제히 파란불을 켜내며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주들이 아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버텨주면서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 섹터들이 존재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주도 섹터들 4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주항공, 엔터, 출산휴가, 마리화나 섹터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섹터부터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섹터는 우주항공 섹터입니다.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으로 굉장히 많은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기업입니다. 현재 챗GPT의 오픈AI에 이어서 세계에서 2번째로 기업 가치가 높은 비상장 스타트업인데요. 따라서 상장이 되게 되면 바로 빅테크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이 곧 상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기업이 3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목표로 내년 기업 공개 IPO를 추진한다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주항공 전반의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탄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역대급 IPO에 관련 시장 기대감이 굉장히 고조된 하루였는데요. 자금 조달이 스페이스X가 300억 달러를 성공하게 된다면 아람코를 뛰어넘는 결과를 갖고 옵니다. 이 아람코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기업인데 2019년에 290억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페이스X가 이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기업 가치가 1조 5천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여름 평가받은 가치의 약 4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목표 가치가 인정받게 된다면 이 스페이스X는 현재 테슬라 시총도 뛰어넘을 것이다 라는 분석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스페이스X가 전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 체크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 시장 우주항공 섹터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창업 투자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특히나 미래에셋그룹은 2022년부터 2023년도에 2억 7,800만 달러를 스페이스X에 투자했습니다. 따라서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이 불러 나오면서 미래에셋 벤터 투자가 어제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또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이렇게 스페이스X가 쏘아올린 잭팟, 창투주 일제히 강세라고 가지고 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미래에셋 벤터 투자 상한가 체크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아주 IB 투자도 빨간불 켜낸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창투주들이 강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국내 우주항공사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은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노스페이스입니다. 이노스페이스는 민간 우주 발사체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한빛 나노를 만들었는데요. 이 한빛 나노가 드디어 내일 발사합니다. 이 한빛 나노는 냉각 장치가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어제가 발사였는데 내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사 성공에 대한 기대감, 또 스페이스X의 테마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어제 이노스페이스 15%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또 한국항공우주도 강세였는데요. 이 한국항공우주는 스페이스X 관련 모멘텀과 또 개별적인 수주 소식이 맞물리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한국항공우주는 어제 방위사업청과 약 6,8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 스페이스 상장 기대감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면서 함께 맞물리면서 2.53% 강세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 우주항공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다라는 점 체크해드렸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섹터, 엔터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엔터 섹터도 괜찮았습니다. 그 이유는 기관의 수급이 포착됐기 때문인데요. 어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또 내년에 아티스트들이 대거 컴백하는 이슈가 맞물리면서 기관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어제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체크해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위의 하이브가 또 코스닥에는 SM이 이름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기관이 엔터주들을 사들인 이유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있는데요. 정부가 내년 1월 중국에서 K-팝 콘서트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제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 내에서 K-팝 콘서트를 개최할 것이다. 이러한 소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진짜로 성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시장은 판단한 것인데요. 실제로 정부가 이 우리나라의 4대 대형 기획사에 실제로 콘서트 관련해서 스케줄을 체크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하이브, SM, JYP, YG 4대 대형 기획사에 정부 협정 요청을 받았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확산이 됐고요. 하지만 정부는 이 중국의 K-팝 콘서트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서는 한알령 완화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이 한일령 반사이 기대감이 우리에게로 올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또한 이제 내년 1분기에는 방탄소년단이 완전체가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빅뱅과 엑소 이러한 대형 아이돌들이 컴백을 하면서 엔터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알령이 해제가 되지 않더라도 엔터주들 내년 실적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면서 한알령 해제 여부와 별개로 엔터주들 지금 주목해야 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터주들 어제 괜찮았다라는 흐름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트렌드 섹터 출산, 육아 섹터도 만나보시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평가를 받기도 했던 한국이 출산율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2024년 합계 출산율 반등, 또 올해와 내년에 상승세를 전망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한국은 초저출생 국면에서 벗어나는 첫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유를 베이비붐 세대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하는 여성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뽑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정부 정책 대응이 맞물리면서 출산 육아 섹터들이 올라줬습니다.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이를 낳는 행위는 공익적 활동이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폭 이뤄져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테마성으로 출산 육아 섹터들 함께 올라줬습니다. 살펴보시면 에르코스와 오로라가 굉장히 급등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에르코스는 영유아 식품 사업 영위 업체입니다. 따라서 출산 육아 섹터 부각받으면서 어제 6% 넘는 급등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또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완구 전문 기업입니다. 따라서 어제 1.58% 상승하는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이렇게 출산 육아 섹터까지 체크해 보셨는데요. 마지막 트렌드 섹터로 넘어가 보시죠. 마리화나 섹터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마리화나를 마약 등급에서 더 낮은 등급으로 재조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만초 등급을 재분류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대마초 관련주들 어제 굉장히 좋았는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이 마리화나가 현행 마약 1급 물질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급 물질로 재분류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대마초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굉장히 대마초 관련주들의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실제로 이행이 되게 된다면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임상시험에서 자금을 쉽게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FDA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호재에 더불어서 국내 증시에서도 대마초 증시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는 에머리지, 오성 첨단 소재, 우리바이오 이렇게 빨간불을 켜낸 채 마감했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트렌드 섹터들 모두 체크를 해보셨는데요. 앞으로 남아있는 주요 일정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이죠. 일본은행 BOJ의 금리 결정이 있는 날입니다.
BOJ의 금리 결정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동안 우리 증시가 조금 부진했던 이유가 일본 증시 금리가 인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금리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우리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따라서 굉장히 주목해 보셔야 된다는 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앞으로 연말 랠리를 따라서 성탄절 휴정부터 신정 휴장까지 휴장 일정까지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남은 연말도 저희 팍스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허유진이었습니다. 네, 트렌드 섹터 4가지 알아봤고요. 현재 9시 16분 56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시간 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양대 시장 모두 다 상승불 켜내주고 있습니다. 장 시작보다는 조금 상승분을 반납을 했는데요.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는 0.6% 플러스권이고요. 그래도 4,020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폭을 소폭 반납한 채 지금 90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증시에서 또 우주 관련주들이 트럼프 행정명령 소식에 강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그대로 훈풍을 이어받아서요. 우주항공 관련주들 시세가 좋습니다. 또 어제장에서 테마주로 들썩였던 스페이스X 관련주들도 지금 굉장히 시세가 좋은데 계속해서 스페이스X 기대감 지속되고 있는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현재 양시장 수급은 외국인의 수급은 부재한 가운데 일단 요새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계속 내어주다 보니까요. 전체적인 이 시장의 상방 베팅에 대한 수요가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마이크론이 강조한 이 HBM, 레거시 업황 모두 상당 기간 호조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또 그러면서 지금 국내 반도체주들 어제 낙폭을 조금 만회하고 있는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도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름 테라퓨틱도 현재 잘 올라가지고 있네요. 9% 넘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 강했던 우주항공주들 계속해서 강하고요. 그리고 하이브, 엔터주들도 지금 상승세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 내내 상승 탄력을 더욱더 키워갈 수 있을지 BOJ 금리 결정 이슈도 저희 팍스경제TV 시청하시면서 잘 따라와 보시면 투자 전략 든든하게 세워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